안녕하세요, 재테크맨입니다. 이렇게 다시 인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돈 버는 방법, 부업, 재테크, 저를 포함 여러분이 평생 고민거리일 수도 있기에 저는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면서 서로 공감할 수 있고 유튜브라는 최고의 플랫폼 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돈 버는 방법, 창업 아이템 위주의 영상을 올리겠지만 제 마음대로 올릴 재밌는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두 번째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단순히 돈만 모아서 가파르게 상승하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재테크에 관심을 갖고자 하지만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재테크입니다. 하지만 재테크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예적금, 재테크의 한 종류일 수도 있고 이러한 재테크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재테크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테크의 정의 정도는 알고 시작하자는 거죠. 일단 재테크는 재물의 재자에 영어로 테크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유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수익을 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결국에는 투자하고 같은 얘기죠. 그럼 이러한 재테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적금. 예적금은 가장 쉽고 안전한 재테크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적금은 1금융권에서 상당히 이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보다 오히려 낮은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꺼리는 분들도 많고요. 동네나 직장 근처, 회사 근처 잘 찾아보시면 특판 상품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금융권들이 특판 상품을 내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려면 적금의 경우에는 한 4%에서 5% 정도, 예금은 3% 이상 찾을 수 있답니다. 또한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수협 등 비과세로도 예적금이 가능하므로 생각보다 괜찮은 재테크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식. 예적금 다음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주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주식은 공부하지 않고 테마주만 건드리다가 흔히들 깡통을 차는 경우 진짜 많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주식은 절대 하지 말라는 분도 계시는데 저도 소액을 굴려보고 있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길게 보시는 분이라면 배당주를 모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테크가 어려운 이유가 공부를 해야 한다는 점인데 주식도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소액을 굴려보시고 자신에게 맞다 생각하시면 적극적인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 부동산은 사회 초년생이 하기에는 무리가 많습니다. 보통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예적금으로 돈을 모으신 분들이 대출과 함께 투자를 진행을 합니다.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대출 끼고 부동산을 사면 집값이 무조건 오른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수도권 쪽에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랐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정부에서 규제안을 발표하면서 대부분의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집값은 전혀 하락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부동산도 충분한 공부가 필요한 재테크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은 일단 액수가 크기 때문이죠. 저의 경우 아직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은 많지만 많이 접해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슬슬 부동산에도 관심을 더 가져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관련 부분도 영상으로 만들어 공개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외환, 달러 또는 엔화. 달러나 엔화로 재테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흔히들 이런 거를 환테크라고 합니다. 부담이 덜한 번회 상품. 이것이 달러나 엔화가 저가에 있을 때 매수를 합니다. 보통 매수 방법은 현물로 가지고 있다가 ETF로 매매를 합니다. 이후 가격이 올랐을 때 되파는 방법으로 환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사실 많은 분들이 환테크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안 해봤는데 현재 달러 상태가 더 상승할지 확실치가 않아서 예의주시만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펀드. 사실 주식보다 펀드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펀드는 주식보다 덜 몰라도 된다는 느낌이 없지 않기 때문이에요. 물론 펀드도 세계 정황을 예의주시를 해야 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계란을 안전하게 운반하려면 여러 바구니에 분산해야 한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펀드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펀드는 보통 수십 가지의 종류에 분산하여 투자하는 것입니다. 물론 테마는 정해져 있습니다. 중국이든 미국이든 국채든 주식으로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간접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펀드는 재테크를 시작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펀드는 매니저에게 운용비를 줘야 한다는 점이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매니저에게 운용비가 꼭 나갑니다. 신중하십시오. 여섯 번째, 선물, 외환 투자. 개인적인 생각으로 첫 번째 영상에서 알려드린 FX 마진 거래는 진짜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쉬운 재테크 방법이고요. 선물 투자는 말 그대로 악마의 재테크입니다. 예로 오늘 100만원 벌었는데 내일 200만원을 잃고 그 다음 날에는 300만원을 버는 그런 상품이거든요. 혹시 소액으로 할 경우 시드, 즉 자본이라 그러죠. 자본 액수가 크신 분들은 몇 천만원 단위로 놓으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장난 같은가요? 절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나 재테크 초보자분들에게는 선물 투자는 절대로 비추천합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선물 방송 하시는 분들을 얼마 기간 동안 보시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7번, 일곱 번째, 그 외의 재테크.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재테크 방법이 있습니다. 종류가 너무 많은데 생각나는 거는 채권 투자, 옵션, 스왑, CMA, ELS, 보험, 암호화폐, 농산물, 광물, 석유, 금, 은, 구리, 백금, 팔라디움, 리튬, 보석, 난초, 나무, 너무 많습니다. 재테크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실 재테크는 자신의 행동에서 수익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재테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월급 외에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시는 것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용카드에 피킹률로 돈을 버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 역시도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월급 외의 수익을 만들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모두 부자가 되시길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은 의리로 해주시는 거고, 지금까지 재테크맨이었습니다.